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그림을 잘 그려 보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저는 그림을 엄청 잘 그리는 편은 아닙니다. 잘 그려 보이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척을 하는 거죠. 잘 그리는 척.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은 당연히 잘 그려 보이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기초가 정말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아웃풋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의 트릭일 수도 있고 하나의 팁일 수도 있는데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초보자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겁니다. 일단 스케치를 한번 쭉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정확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물론 저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초보자분들과 저의 과정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딱히 대단할 과정은 없고 과정은 다 비슷한데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눈 부분도 표시를 해주시고 눈썹도 있고 코도 있고 입술도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초보자분들은 완성을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조금 대충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얼굴을 그린다고 하면은 얼굴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림을 그릴 때 초보자분들이 눈 하나만 그리면 엄청 잘 그려요. 왜냐면 눈에만 집중을 하니까. 그리고 코만 그리면 잘 그립니다. 코에만 집중을 하니까. 근데 전체적인 얼굴을 다 그릴 때는 이런 것들을 다 대충 그려요. 왜냐면 얼굴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얼굴 그릴 때도 눈만 그리듯이 눈을 그려야 되고 코를 그릴 때도 코만 그린다 생각하고 코를 그려야 되는데 자꾸 그냥 전체적으로만 완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단 조금 내려놓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그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는 일단 가이드라인에서 쉽게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듯이 일단 가이드라인에서 시간을 충분히 쓰시고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 스케치를 합니다. 헤드셋을 끼고 있는 얼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눈을 그린다고 하면은 눈을 막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막 이렇게 색칠도 하고 막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보면서 막 묘사를 하기 시작을 해요. 막 선도 이렇게 쓰고 뭔가 묘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단점이 하나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런 긴 선들 있잖아요. 얼굴 외곽 같은 긴 선들을 되게 이렇게 잘라서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약간 무너져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묘사에 집중을 하느라 뭔가 이런 긴 선들을 짧게 잘라 쓰면서 조금 지저분해지는 거죠. 이런 데도 그렇고 이런 데도 묘사하실 때 되게 선을 촘촘히 안 쓰고 그냥 빨리 약간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고 제가 만약에 여기가 어둡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 가운데가 어둡고 올라갈수록 밝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고 끝을 내요. 그냥 빨리 하려고. 입술도 묘사를 한번 해볼게요. 어두운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색을 칠하겠죠. 그리고 머리카락도 어둡다 그러면 이렇게 색을 칠할 거예요. 모두가 이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정리를 해서 약간 공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헤드셋도 어두우니까 머리카락이랑 대체로 톤이 비슷하겠죠. 머리카락도 좀 대충 그리시는 분이 많거든요. 대충 그린다기보다는 선을 조금 대충 쓰시는 분들이 많죠.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서 피드백을 드립니다. 입술을 조금 더 어둡게 그려주세요 라고 피드백을 하면은 이제 어둡게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입술 아랫부분 코 밑 그림자도 어두워요 하면은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또 피드백을 하죠. 헤드셋이나 머리카락이 더 어두우니까 더 어둡게 그려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색을 칠해주세요. 여기까지가 대체로 제가 판단한 더 레벨업을 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대비예요. 대비. 콘트라스트라고 하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결국 여기까지는 웬만하면 잘 그리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는 저희가 더 잘 그려야 되잖아요. 콘트라스트와 아웃라인, 이거와 그리고 그림자,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턱 밑에 이 목의 그림자가 되게 어두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얼굴의 아웃라인의 경계가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잘라서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의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되게 어둡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선만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림자를 그리면서 어둡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 턱 밑에 그림자를 그냥 과감하게 이런 식으로 라인을 구분을 지워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턱 밑에 이렇게 어둡게 그림자를 주는 거예요.
이게 선이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림자로 느껴져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끔 너무 어두운 선에 대한 그런 공포감이 있어서 이걸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어둡게 해도. 그리고 당연히 다 이렇게 어둡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포인트만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눈 부분이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코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입술도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란 뜻입니다. 이 얼굴 외곽도 그림자를 그리면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게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그렸던 그림에서 이렇게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눈도 그렇고 정말 어두운 부분들만 포인트로 주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그렸던 그림에 비해서 훨씬 입체감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 머리카락도 다 색칠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해줬으면은 그냥 외곽만 어둡게 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의 트릭인데 사실 많이 사용하면 좋을지는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좀 빠르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안에는 정말 지저분하고 정리 안 돼도 상관없고 이 외곽만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누로. 그리고 이 전체적인 외곽도 잡아주는 거예요. 머리카락과 그냥 이 헤드셋 그냥 다 이런 식으로 외곽을 진하게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만 해줘도 초보자분들은 조금 더 퀄리티를 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선들이 했을 때 너무 지저분하다고 느끼시면은 이런 것들을 그냥 번지게 하는 거예요. 마치 촘촘히 선을 쓴 듯한 느낌을 갖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번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죠? 금방 마치 선을 꼼꼼히 쓴 것처럼 엄청나게 촘촘해져요. 그림이. 그리고 당연히 외곽도 사용하니까 라인들이 정말 깔끔해지고 그림을 완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하나하나 열심히 해서 구도를 다 익힌 다음에 그리면 너무 좋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결과에 도달하고 싶으시면은 이 방법을 쓰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방법을 사용해서 빠르게 결과에 도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좋은 퀄리티로 쉐딩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조금 더 쉽게 예쁘게 그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그림을 사용해서 쉐딩까지 사용해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콘트라스트인데 어둡고 이 밝기의 대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릴 거지만 빈 공간에 대한 이해도 되게 중요해요.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면서 더 추가적으로 말해 드릴게요. 그리고 필요한 거는 휴지 또는 면봉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 이 많은 면적을 일일이 연필로 다 그리기에는 부드럽게 그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휴지를 사용해서 빠르게 톤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부분을 먼저 표시할 거예요. 머리카락, 눈동자, 이 눈 윗라인, 그리고 콧구멍, 입술 가운데 부분, 턱 밑에 그림자. 이 어두운 부분을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밝게 색을 칠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번 톤을 깐다고 생각해주세요. 이 눈 흰자 윗부분도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한번 색을 칠해줍니다. 가운데 밝은 부분은 이런 식으로 맞춰놓고 한번 이 주변을 이렇게 쉐딩해주세요. 그리고 입술도 연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간을 띄고 밑에 그림자를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이 눈 밑에 부분, 이 코 쪽으로 갈수록 밝게 색칠해 주시면 돼요. 끝부분이 어둡고 갈수록 밝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눈썹, 그리고 여기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것 중 하나가 이 눈과 콧대 사이에 있는 이 꺾이는 부분이에요. 이 꺾이는 부분이 어둡습니다. 이렇게 그릴게 콧대까지 이런 식으로. 콧대는 한쪽만 그려도 충분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 이 머리카락 부분 한번 전체적으로 연하게 쉐딩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목 밑에 그림자, 그리고 뭐 아까 약간 초코를 그렸는데 이 목에 있는 것도 뭐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이건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 이 맞닿는 부분, 귀와 이 볼 옆 부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처음에 빛이 오는 부분을 오른쪽으로 설정해 놨어요. 왜냐면은 이 왼쪽 콧대만 어둡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 오른쪽 부분을 이런 식으로 밝게 남겨둔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연하게 색칠해 주세요. 방금 칠했던 것보다 연하게. 그리고 이 사이에 흰색 공간 하고 연하게 전체적으로 색칠해 줍니다.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연하게 해줘야 돼요. 연하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귀도 밝은 부분 남기고,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어두워요. 이 그림자와 밝은 부분이 생기는 이 경계 부분. 그리고 갈수록 풀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고퀄리티의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딱 이 경계 부분만 어둡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옷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휴지를 사용해서 번지게 하는데 너무 세게 누르면은 이 형태들이 다 무너질 수 있으니까 살살살 해주세요. 오, 살살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많이 한 것도 없는데 상당히 퀄리티가 올라가 보이죠. 여기서 정리를 하면서 추가를 할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눈 밑부분 외곽을 살짝 정리를 하고 다시 시작 부분을 어둡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작은 어둡고 갈수록 풀어지는 기법을 사용하면은 생각보다 퀄리티를 쉽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외곽 정리 이런 식으로 외곽을 정리해 줍니다. 눈 윗라인도 어둡다고 했으니까 윗라인도 어둡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 흰 공간을 띄고 이렇게 선을 하나 더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끝부분을 어둡게. 그리고 여기도 처음은 어둡고 가면서 풀어지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에 쌍꺼풀도 그려주시고, 이 선을 사용할 때 되게 촘촘히 써야 돼요. 선과 선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선을 쓸 때는 선과 선 사이가 정말 촘촘하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눈동자 가운데 부분이 어두우니까 이 부분을 진짜 어둡게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처음에 말했듯이 눈 흰자 윗부분, 이 윗부분이 어두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 윗 라인을 전체적으로 어둡게 색칠해 줍니다. 이 눈동자가 포함된 부분은 더 어둡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이 눈 외곽 부분을 이 가로선을 사용해서 연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하게 잡아줍니다. 촘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외곽을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선을 하나 더 그리고 이 사이에 또 흰색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다시 밝아지게. 이렇게. 이런 공간을 사용하면은 그림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눈 끝부분 같은 경우는 어둡기 때문에 이 끝부분 한 번 더 어둡게 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밝아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꺾여 있는 부분은 어둡고, 지금 계속 제가 말하듯이 선을 되게 촘촘히 사용해주세요. 근데
눈썹 부분이 더 어둡겠죠. 그러면은 이 꺾이는 부분보다 눈썹을 좀 더 어둡게 색을 칠해줍니다. 근데 보면은 이 눈썹이 너무 진하고 이 살 부분이 너무 밝기 때문에 이 중간 부분에 이 중간 톤을 추가해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갑자기 어두워지면은 그림이 이상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간 톤을 추가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퀄리티를 올릴 때는 이렇게 중간 톤을 계속 추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곽 정리 한 번 더 해주고, 이 방법을 사용해서 오른쪽 눈도 똑같이 그려줍니다. 선 촘촘히 쓰는 거를 늘 유의하셔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이 경계 부분이 어두우니까 이런 경계 부분은 눈동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가로선을 사용해서 이 경계 부분을 정리해 주세요. 세로선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촘촘히 가로선을 사용해서 외곽을 정리하는 게 그림의 퀄리티가 더 올라가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곽 정리는 계속 해주고, 그리고 이 눈썹 사이를 연하게 한번 색을 칠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색을 칠하면 T존이에요. 이마와 코, 그리고 코는 이 밝은 부분 주변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어둡게 색을 칠해줍니다. 그리고 이 주변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마주치는 경계만 어둡고 나머지는 갈수록 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왼쪽 콧대 부분만 한 번 더 그려줍니다. 밑에는 삼각형을 사용해서 코 및 그림자도 표시를 해주고, 이렇게 선을 촘촘하게 여러 번 겹치는 거예요. 이 귀찮더라도 이렇게 여러 번 겹치는 연습을 하면서 퀄리티를 올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귀찮아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그린 다음에 콧구멍만 어둡게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입술은 이 가운데를 갈수록 어두우니까 이 가운데 라인을 정말 어둡게 그리고, 입술에도 밝은 부분을 표시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로로 해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이렇게 밝은 부분을 표시하고, 계속 말했듯이 이 부딪히는 부분이 제일 어둡고 여기를 기준으로 가면서 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옆으로 갈수록 풀어지고 내려갈수록 풀어지고, 그러니까 더 연하게 색을 칠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을 정말 여러 번 겹치면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입술 끝부분 살짝 칠해주시고, 이 밑에 입술 밑 그림자 부분도 한 번 더 색을 칠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처음에 그렸던 이 피부 경계 부분, 이 부분을 한 번 더 색을 칠해주세요. 이 부분 한 번 더 촘촘히 하고 귀 부분을 그립니다. 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얼굴보다는 약간 뒤쪽에 있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안 그리셔도 되고 이 경계 부분과 보이는 부분만 조금 어둡게 해주세요. 선은 계속 촘촘히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은 외곽을 잡아서 정리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세요. 제가 처음 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콘트라스트 딱 보면은 차이가 엄청 나죠.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이런 게 정말 중요해요. 그냥 밝고 어두움. 이거를 이렇게 외곽 정리할 때도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림이 더 퀄리티가 올라가고 더 완성처럼 보여요. 이런 식으로 작고 풀어지고 어둡게 표시했다가 갈수록 밝아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머리카락도 촘촘하게 최대한 잔머리도 그려주시고 이 그릴 때 선도 정말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선을 최대한 부드럽게 쓰실 줄 알면은 그림이 퀄리티가 더 올라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은 완성입니다. 고퀄리티로 그릴 수가 있고 휴지 무조건 잘 사용해 주시고 그냥 다 똑같이 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흰색 공간 틈이 있어야 되고 이 밝고 어둠이 확실해야 돼요. 시작할 땐 어둡고 감에서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 방법을 사용해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정말 기초도 중요하고 인체 해부학도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선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연습을 해도 선 연습을 하라고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원을 그려도 대충 원을 그려도 괜찮아 보이고 조금 덜 그린 것 같지만 그림의 퀄리티가 올라간다고 느끼는 게 저는 선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눈, 코, 입을 배우신 다음에 선 연습을 많이 해서 그림을 더 멋있게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이 제 말에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선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율인데 이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수정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이 비율이 딱 괜찮으면은 그림을 조금 못 그려도 되게 멋있다고 느끼거든요.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얼굴의 비율이 별로면 그림이 약간 조금 아무리 퀄리티가 높아도 제 눈에는 약간 아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주관적인 거라 저는 그래서 비율을 정말 따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는 그래도 같은 선을 써도 이런 식으로 선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편이에요. 이렇게 그리는 방법보다 똑같은데 이 선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건 제 정말 주관적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너무 정답처럼 생각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눈과 코의 거리를 짧게 그려요. 제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생각보다 코와 눈의 이 거리가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리를 생각보다 작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레퍼런스 클래스를 할 때마다 보면 알 수 있듯이 제가 꼭 턱의 길이나 아니면 코의 길이를 줄이더라고요. 너무 길게 그려서. 그래서 알게 됐죠. 저도 제 그림을 그리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입술도 저는 아예 이렇게 선 그리고 비율 이 두 개에 완전히 포커스를 맞춰요. 특히나 머리카락 그릴 때도 선이 정말 많이 중요해서 이 선을 잘 쓰면 너무 멋있더라고요. 특히 머리카락 그릴 때는 이 선을 잘 쓰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저도 아직 많이 배우는 중이라 느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묘사할 때도 선이 정말 많이 포함이 돼요. 되게 뭔가 한 것도 없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이유가 저는 이 선 쓰는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림의 강약도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림을 조금 더 잘 그리고 싶으시면은 인체를 배우는 것도 너무 좋고 공부를 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진짜 선 연습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 선 연습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하실수록 더 실력이 늘 거예요. 그리고 초반에 말했던 비율 같은 경우도 본인이 원할 때까지 수정을 하면서 비율을 맞춰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이게 귀찮다고 해서 비율을 대충 그리게 되면은 그것도 되게 그림의 퀄리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그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완성을 했는데 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에요. 선이랑 이 비율,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는 방식은 사실 되게 간단하거든요. 제가 뭐 최근에 올렸던 영상에서도 눈, 코, 입을 좀 빠르게 그리는 법도 가르쳐 드렸고, 가장 큰 부분은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 연습 꼭 해주시고, 이 작은 거 하나라도 그림이 정말 많이 변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럼 재밌게 그림 연습 많이 하시면서 더 레벨업 되길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